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간만에 기자다운 기자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임상훈 기자의 보도인데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국내 언론과 상반된 해외의 극찬 소식을 전한 겁니다. 어둡던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착시 현상 하나로 백신 접종률은 코로나19 방역 성적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 심각한 착시 현상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몇 개 국가의 성공적 사례들은 한국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 민망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방역은 이미 잘 되고 있기에 단순 접종률로 현 상황을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인구 대비 발생률을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발생률을 보면 한국은 현저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확진자 수가 다른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하위권에 놓여 있는데 국내 일부 언론은 그걸 근거로 해서 한국이 백신 전쟁에서 완패했고 경제 회복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백신 접종률은 코로나19 방역 성적순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 전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작년에 어땠습니까?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이었죠. 그때 한국은 선방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 하락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적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의 성장률도 한국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국 마이너스 7.7%, 독일 마이너스 10.9%, 프랑스 마이너스 5.6%.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 굉장히 가파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 마이너스 0.1%, 그래프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한마디로 큰 파고가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을 받을 때 한국 국민과 정부는 방역은 물론 경제 위기도 잘 극복했다는 뜻이죠. 앞서 보셨던 마이너스 0.1% 수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고 20개 경제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실질적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게 지금 대한민국이란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 한국 국민과 정부는 이중전선에서 싸우고 있죠. 바로 바이러스 병원균과 가짜뉴스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가짜뉴스들이 지저대도 한국 열차는 달린다는 뜻이고요. 이에 네티즌들도 언론개혁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기레기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오마이뉴스 임상훈 기자님 기억하겠다, 감사드린다, 이런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전세계의 칭찬을 받는 우리 방역, 우리 경제, 기레기들만 깎아내리기 혈안이다, 언론이 부끄러울 정도다,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고 극찬하고 힘을 합치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취임 4년 지지율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역대 최고, 이런 기사도 오늘 오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비슷한 시기에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을 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큰 실수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과거 노태우 정부부터 비교했을 때 같은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4%입니다. DJ 대통령도 33%였고요. 박근혜 씨가 아예 탄핵으로 그래프가 없는 게 제일 압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대평가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6%인데 그때 우리 시민들이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사람들이 보일까요? 저는 도무지 그 점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네티즌들도 과거 정권들 보면서 이젠 알 때 되지 않았나? 무능이란 프레임은 현재 검찰과 언론과 일부 야당이 만들어가는 거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안보 강화하고 자주국방을 위해 목소리 냈던 것도,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온 것도 항상 진보 정권이었다, 기레기들만 아니면 훨씬 높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편향 논란에도 청취율이 올라서 또 1위를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분노하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해가 다시 뜨는 시점도 오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날지라도 그래도 해 뜰 날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좋은 소식들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걸 보더라도요. 게다가
아주경제 김태영 기자의 보도를 보면 조국 딸 주민번호가 표창장 위조 증거 반대 정황 나왔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캡처본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최성애의 증언을 뒤집는 주장이 나왔다는 거고, 앞서 최성애 씨는 조국 전 장관 따님에게 발급된 표창장 일련 번호가 통상의 것과 다르고 주민번호가 기재된 것도 위조 증거라고 증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양대 조교 발언을 보면 사실과 다르고요. 해당 직원은 수료증에 학생들 주민번호와 학교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련 번호가 다른 것도 있고 주민번호가 기재된 것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애 씨는 계속해서 말을 뒤집어 왔죠. 이런 상황에 1심 재판부는 최성애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들어 정경심 교수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결국 정경심 교수는 법정 구속을 당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 바꾼 건 최성애입니다. 본인은 꾸준히 그럼 주장을 하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최성애의 거짓말에 맞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혹은 그 거짓말을 인정하고 사과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최성애 씨를 두고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최성애가 진실을 말했다고 봅니까?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고 압수수색 때문에 직원이 물어서 라면서 계속해서 최성애 씨는 말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만 보고 검찰과 언론과 야당과 재판부가 움직이는 거 시민들이 그러니까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개혁 최전선에서 타겟이 된 사람들을 두고 나는 다르다 라며 차별화하려는 분들께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간 그 화살이 본인에게 왔을 때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해도 그때 도와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누구나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좋은 말만 외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고요. 저도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삼켜가며 힘을 계속 합치는 이유는 개혁에 앞서다 고초를 치른 분들을 향한 마음의 빚 때문이고요. 당장의 주위 눈초리, 비난이 두려워서 이들마저 짓밟아버리면 앞으로 누가 개혁에 앞장설까요? 그러다 혹여라도 본인이 타깃이 되면 그때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진짜 억울하다. 근데 여태까지 가짜로 억울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조국이 무조건 범죄자입니까? 이런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보도를 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된 내용은 왜 안 다루는 거고 최성애 씨 거짓말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 겁니까? 누가 뭐라 해도 해당 청원은 계속해서 알릴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10만 명도 못 넘었는데요. 제발 20만 명이 넘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주위에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